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의사는 나를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딸, 예나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끓는 물로 인한 것이라고요. 내 심장은 그 순간 얼어붙었고 그 단어들이 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걸렸다. 끓는 물. 남편이. 그럴 리가 없었다. 내 딸의 남편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흔들림 없는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내 몸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예나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팔에는 섬뜩한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 잔인하게 예나의 살을 찢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예나의 손을 잡았고 그 작고 연약한 손은 과거에 밝고 생기 넘치던 예나의 손과는 너무나 달랐다. 나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이가 권력과 부로 자신을 감싼 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절망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내 딸의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예나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마음은 굳건했다. 나는 내 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녀의 상처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나는 예나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말이다. 나는 내 딸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굳게 닫힌 입술을 응시했다. 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했다. 나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예나. 엄마는 여기에 있어. 엄마는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반응이 없었고 단지 몸을 웅크린 채 침대 시트에 얼굴을 묻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의미하는지 알았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녀의 남편 김준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김준우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김 회장의 아들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김 회장 집안의 재력과 명성은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 예나와 김준우의 결혼은 처음부터 불균형한 관계였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서민이었고 예나의 아름다움과 밝은 성격이 김준우의 눈에 띄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예나가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을 보고 내심 기뻐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이 지옥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김준우를 다시 떠올렸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르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섬뜩한 냉기가 감돌았다. 나는 그와의 첫 만남을 기억했다. 그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예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혼 후 예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점점 더 마르고 창백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예나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다. 그녀는 단지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었고 그녀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밤낮으로 병원 침대 옆을 지켰고 잠시도 예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예나의 몸에 난 끔찍한 상처를 보며
김준우에게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되새겼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김 회장 집안의 권력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나를 막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평범한 주부였고 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나는 무력함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 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옛 동창인 박 변호사를 떠올렸다. 그는 과거의 복잡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었고 법의 사각지대에 능통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병원을 잠시 떠나 조용한 카페에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만나자고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회의감도 느껴졌다. 나는 박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는 나를 도와줄까? 나는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고 그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의 사무실은 책과 서류 더미로 가득했고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났다. 나는 그에게 예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김준우의 폭력적인 성향, 예나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진실까지. 그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연민과 분노가 교차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김 회장 집안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돈과 인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지만 나는 그의 말에서 희망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김준우의 비리를 파헤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 그날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박 변호사와 함께 김준우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우리는 먼저 김준우의 재정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의 명의로 된 회사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나는 그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나는 잠을 줄여가며 김준우의 모든 거래 내역을 분석했고 수상한 지출과 불분명한 자금 이동을 발견했다. 그의 회사들은 유령 회사들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나는 이것이 김 회장 집안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돈에 약했고 돈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었다. 나는 낮에는 예나를 돌보고 밤에는 박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분석했다. 내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지만 내 마음은 강해지고 있었다. 나는 내 딸의 고통을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찾아낸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는 말했다. 이제 언론의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익명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에 불과했지만 곧 언론은 김 회장 집안의 비리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다. 뉴스 헤드라인은 김 회장 집안의 불법적인 재정 거래와 부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고 여론은 들끓었다. 김 회장 집안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김 회장 집안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내 안에서 희미한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예나는 언론 보도를 보며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김준우가. 나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고 그녀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괜찮아, 예나. 엄마는 널 지켜줄 거야. 우리는 김준우를 막을 수 있어. 김 회장 집안은 언론의 압력과 여론의 비난에 시달렸다. 그들은 김준우를 비난하며 그를 집안에서 내쫓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켰고 나는 그들의 위선을 보며 분노를 느꼈다. 김준우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그는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며 작은 복수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비참한 모습에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김 회장 집안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언제든지 다시 김준우를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나는 박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이제는 김준우의 폭력을 공식적으로 폭로하고 그를 법정에 세울 차례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나의 증언이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예나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예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강해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예나, 이제 김준우의 폭력을 세상에 알려야 해. 네가 용기를 내어 말해야만 해. 예나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예나의 증언을 준비했다. 예나는 김준우의 폭력에 대해 자세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김준우가 자신에게 행했던 모든 잔인한 행동들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는지 깨달았고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우리는 예나의 증언을 녹음했고 그녀의 상처 사진과 의료 기록도 함께 확보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검찰에 찾아갔다. 검찰은 처음에는 김 회장 집안의 영향력 때문에 조심스러워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그들은 더 이상 김준우의 죄를 덮을 수 없었다. 언론의 압력도 거셌고 여론은 김준우의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김준우는 체포되었다. 나는 그의 체포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김준우의 재판은 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예나는 법정에서 용기 있게 증언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김준우가 자신에게 행했던 폭력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나는 그녀의 용감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했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김준우는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그를 외면했고 나는 그들의 위선을 다시 한번 느꼈다. 결국 김준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가정폭력과 재정범죄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고 법정은 일시적으로 예나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부여했다. 나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내 딸을 안아주었다. 예나도 울었고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김준우가 감옥에 간 후 우리는 잠시 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예나는 아이와 함께 우리 집에서 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김 회장 집안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나는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고 내 딸과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나에게 경호를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했다. 나는 자기 방어 훈련을 받기로 결심했고 박 변호사는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나에게 자기 방어 기술과 총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매일 밤 훈련을 받았고 내 몸은 점점 더 강해졌다. 나는 늙었지만 내 의지는 강했고 내 딸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집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손에 총을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우리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김 회장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침입자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순간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고 침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나는 정확하게 그들의 다리를 노렸고 그들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는 계속해서 총을 쏘았고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했다. 침입자들은 체포되었고 나는 내 딸과 손자를 지켰다는 안도감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나는 내 딸과 손자를 품에 안고 울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우리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예나와 손자를 위해 작은 정원을 만들었고 우리는 함께 꽃을 심고 채소를 가꾸었다. 예나는 점점 더 밝아졌고 손자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다. 우리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고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연대와 모성애, 그리고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능력 속에 있었다. 나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나는 예나와 함께 작은 뜨개질 공방을 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뜨개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의 공방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함께 뜨개질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나는 그들이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예나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어느 날 우리는 김준우가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죽음은 나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가 고통받았던 것에 대해 작은 복수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졌다는 안도감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증오를 놓아주기로 결심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김준우의 그림자 아래에 있지 않았다. 우리는 자유로웠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예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예나,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 예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뜨개질 공방을 통해 계속해서 다른 여성들을 도왔다. 우리는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연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는 사랑과 용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행복했다. 나는 뜨개질 공방에서 완성된 아름다운 스카프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다. 나는 과거의 고통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나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나는 내 딸과 손자를 보았다. 그들은 정원에서 함께 웃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웠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과 희망을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뜨개질 공방을 찾은 한 여성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내 안에서도 따뜻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사랑과 희망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가정폭력의 사슬을 끊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내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예나, 우리는 잘 해냈어. 예나는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시간은 흘렀고 우리의 뜨개질 공방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나는 늙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젊고 강했다. 나는 매일 아침 뜨개질 공방에 나와 여성들과 함께 뜨개질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나도 공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녀는 이제 어엿한 엄마이자 멘토가 되었다. 그녀의 아들도 훌륭하게 자랐고 그는 우리의 희망이었다. 나는 가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김준우의 폭력, 병원에서 예나를 보았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김 회장 집안의 위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멀리 있는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모든 고통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다. 나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증오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나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고 나는 그것에 감사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은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다.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를 바랐다. 나는 내 딸과 손자를 품에 안고 말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나는 뜨개질 공방의 벽에 걸린 뜨개질 작품들을 보았다. 그 작품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와 희망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작품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웠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과 희망을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행복했다.